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날에 지식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 지식에 대해서 잠깐 나눴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여행이 증가, 또 지리상의 발견과 더불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세 번째로는 인구의 급증,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6장 1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앞에 다 보이시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은 급증한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측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그 멸망 전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바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또 17장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대하여 주님의 종말과 노아의 시대를 함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노아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잠깐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때는 이런 홍수로 멸망받은 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받고 딱 몇 명만 살아남았냐면은 8명만, 노아의 가족 8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하게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여기는 심판이지만 여기는 구원,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도대체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몇 명이나 살았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 이게 통계에 보면은 22년 만에 세계 인구가 2배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이제 2018년 경이니까 약 여기 보니까 70억 정도 됩니다. 인류가 지금 70억, 지금 한 77억 그 정도 되죠. 70억 되는데 여기에 30억쯤에서 이게 1960년인데요. 지금 여기가 2018년이에요. 이 30억에서 여기가 60억인데 여기가 요쯤 30억에서 60억이 되는데 60년부터 2018년까지 여기가 2010년이네요. 여기가 10년, 2010년. 이 거의 그 22년 만에 인구가 2배로 1980년이죠. 1980년에서 2000 몇 년이에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2010년 어쨌든 대충 네. 인구 숫자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구가 증가하는 그 계산식이에요. 그래서 n generation이 되면 PN이죠. n generation에 몇 명의 얼만큼의 인구가 있을 것인가.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children, boys and girls, children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를 이제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둘을 낳았다고 가정하고서, 이렇게 이제 쭉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5세대 후에
96명, 10세대는 3,770명 해가지고 30세대 이후까지 쭉 가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30억이 되는 거죠. 여기 보니 32억. 31세대 되면은 두 배로 되니까 64억. 또 32세대가 되면은 129억.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서 지금 몇 명이에요? 약 77억 정도라고 일단 예를 든다면은 이 정도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땅이 뭐 좁아서 그런 문제는 없죠. 지구 워낙 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식량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농업에. 이 사람이 뭐냐면 멜서스라고 하는 인구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구는 이제 그 식량은 그 식량과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2의 n승 이렇게 해가지고 2는 4 뭐야 2, 4, 8 또 8이 16 이렇게 두 배씩 증가해 나간다는 거죠. 산술급수라는 것은 1, 2, 3, 4, 5 이거는 음식, 농업 생산량 이 농업 생산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이 기하급수로 두 배씩 증가한다라고 해서 결국 어느 선이 되면 요 선이 되면 이 여기 보니까 인구의 증가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 농업, 이 음식이 이만큼의 갭이 나서 뭐가 생기겠어요? 엄청난 기아와 사회적인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내다봤던 사람이 이 멜서스의 인구론, 멜서스라는 사람이 그 인구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빌어서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이런 클럽에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그 예측을 내놓은 게 있는데 로마 클럽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 그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72년 출간된 로마클럽 보고서. 로마클럽 보고서에서는 식량 생산량이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인구와 공업 성장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이 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되는 한 2100년 전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자원이잖아요.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지구에 있는 자원이 이제 쓰니까 점점 이게 고갈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제 농업 생산력, 예, 이런 것들은 이게 계속 어느 한계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양은 뭐 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인구는 계속 증가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생산품도 공업 생산량도 뭐 어떤 점이 되면은 요런 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인구와 식량이 너무나 격차가 일어나면 앞으로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종말을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인구 증가에 관련되어서 이런 종말을 이제 예언을 했었죠. 과학적인 어떠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의 예언이 맞았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청난 그 혼란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만 블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다수학 품종을 이제 만들어서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뭐예요? 벼가 있는데 통일벼, 뭐 악기바리, 뭐 통일벼 또 뭐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벼를 막 계속 품종 개량해 가지고 이 다수학 품종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밀이나 또는 그 쌀 이런 것들을 더 똑같은 밭에서 몇 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농법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뭡니까 이 식량을 위해서 이 농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점점 이 수확량이 이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인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다른 나라에도 많은 혜택을 보고 굶어 죽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아를 면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곡물 생산량 및 소비량 변화에 대한 표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이제 뭐 플러스 68 생산량이 더 많고, 마이너스는 이제 이 뭐예요? 그만큼 소비량이 더 많아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거.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0년, 2009년, 10년, 요때까지의 어떤 이게 계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2020년까지 보니까 이거 재고율, 그다음에 생산량, 파란색이 생산량이죠. 소비량. 뭐 대충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겨우 뭐 이렇게 맞춰가고 있어요. 이렇게 맞춰 가는데, 근데 이게 녹색 혁명이라고 하는 이게 농업 혁명이 과연 긍정적인가? 몇몇 나라에서는 그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기아에서 벗어나게 되고 뭐 이렇지만, 여전히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식량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데, 기아와 빈곤을 감소시키고 영양소 섭취를 개선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게 2017년도 참, 2017년도 보고에 나오는 겁니다. 국제전략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아와 빈곤은 감소시키는 거, 그러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됐고, 영양 섭취도 환경 보호하는데도 이게 전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품종을 개량을 하잖아요. 이 농업의 품종을 개량을 하면서 이제 비료를 사용하게 돼요. 비료를 사용하니까 토지가 점점 나빠져요. 또 품종을 개량하면서 비료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량은 많아졌어요.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이게 뭐냐면은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농이죠. 큰 농부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화학 비료나 또 땅 같은 것들을 개선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점점점 돈을 더 얻는데, 그런데 이제 소농자, 소작농이라든지 좀 농사를 조금밖에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어서, 대농이, 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작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완전히 눌러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 보니까 93년부터 2003년까지 10만 명의 인도에서 농민들이요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또 이 새로운 품종이 해충이나 질병, 잡초 등에 너무나 취약해서 이 살충제 사용이 7배가 증가하고, 요 기간에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몇 배까지 가냐면 30배 이상으로 가요. 30배 이상. 옛날에 하나만 뿌려도 됐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성이 약해지고, 더 강력한 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해야만 이 그만큼의 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니까, 토지는 더 나빠지죠. 이 뭐예요? 비료나 이런 거를 사야 되는데 살 돈은 없죠. 그럼 이런 사람들 사채 빌려서 쓰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가? 그렇지도 않죠. 또 식물종의 다양성이 상실되어서 이 땅의 그 환경의 안정성이 상실된다는 거죠. 원래 식물이 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셨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수많은 그 농업의 식물 종들이 있는데, 이런 종들을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살충제에 강하면서 화학 비료로 이렇게 개선된 그러한 그 식물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살충제를 뿌리면서 이 주변에 있는 그냥 그 식물들이 다 고사돼 버리고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뭐예요, 그 자연환경의 안정성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거죠. 또 농업 카르텔,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록펠러 재단에서, 또는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런 데서요. 이 아프리카에다가 녹색 혁명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생산량을 증가하고 또 뭐예요? 라운드업 뭐 이런 거 같은 그러한 라운드업 같은 그 살충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자기들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비료도 자기들이 만들었고 또 그런 거 사서 자기들이 공급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농업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형성돼 가지고 이 자기들이 이제 한 기업이 한 국가나 이런 데 독점을 하고 그 다 지배를 해 버리니까 이 아프리카 녹색 혁명 동맹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그 농업을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최우선순위가 뭐냐면 유전자 변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GMO 있잖아요. GMO. GMO를 해야 뭐를 해요? 거기에 맞는 비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유전자를 조작한 거기에 맞는 비료, 그 다음에 맞는 살충제, 이런 거를 꼭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지고, 이 자기들이, 이런 그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기업의 이득을 이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S라고 하는 국제 전략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결론이 이거예요.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화학 비료, 농약, 하이브리드 종자 및 유전자 변형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기업이 퍼뜨린 거짓 선전일 뿐이다. 다른 유기농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친환경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 록펠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이거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따라와. 이게 지금 뭐예요?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죠. 이거는 농업뿐만 아닙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의학도 마찬가지고요. 과학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데들이 쭉쭉 이런 그 많은 거짓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속이는 이런 거짓말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그 농지 면적을 더 늘리고 생산량을 더 늘리고 또 다수학 품종으로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비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지 생산량이 높고 그래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이 1인당 식품 공급량이 오히려 12% 감소하고 22%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은 땅이 더 황폐해지고 더 많은 거를 뿌려야 되고 몇몇 분홍은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오히려 생산량이 좀 더 줄어들고 또 이게 농업 카르텔에 의해서 이 대기업들이 그 독식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땅이 경작 가능한 땅이 10%인데 그 중에서 1%가 농경지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생산된 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식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구 증가가 우리의 그 기근과 기아를 가져와서 그래서 인류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 과학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이쪽이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니까 밑에 제가 설명한 양이 농약 사용량이 1950년에 비해 1986년에는 32배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수지 맞아요? 농약 회사가 수지 맞은 거예요. 농약 회사들이 32배 성장한 거죠. 그러면 이런 일로 인해서 비료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료 회사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는데 땅은 황폐한 거죠.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로 더 가고 앞으로는 더 많은 농약을 뿌려야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생산을 도달할 수 있고 그러면은 돈은 자꾸 어디로 가냐면은 이 농업 회사로 가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농업용수입니다. 이제 그
땅을 경작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경작지가 늘어나고 이러는 가운데 더 개발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농업용수가 68%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자원의 고갈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GMO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지 뭐 통계도 안 내주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자기네 회사가 그런 거를 뭐 할 리 없죠. 자기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이제 먹게 하고 또 뭐 라운드업 뭐 이런 그 뭐예요 그 살충제 이런 것들 뭐 엄청난 소비를 하게 하고 몬산토라든지 뭐 또는 카킬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까지 다 해버려요 자기들이.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도 이 자기들의 돈벌이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공급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을 높여서 가격이 높아지면 그제야 공급해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제 밀가격 급등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삼성연구소에서요 투기 요인이 48%라는 거예요. 투기가 이 투기가 48%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이 가야 되는데 이 음식물 가지고 돈벌이를 사용하는데 이게 투자용이 되고 돈벌이로 돼서 자기가 돈이 안 되면 사는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어떤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이러한 그 공급업체들 이런 공급업체들이나 몬산토라든지 카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 식량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게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좌우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 곡물 수급량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보시고요. 참 우리는 저 호주에 살고 있는데요. 호주는 세계 곡물 자급률이요 289%. 이걸 우리는 먹고도 남아야죠. 이게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거죠. 2018년 평균이 이렇고 캐나다, 미국, 중국 자기들 먹고 겨우 끝나죠. 일본, 한국. 그러면은 요만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공산품 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수입하고 결국 나중에 이 뭐 공산품도 좋고 다 좋지만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농산물이요. 농산물을 망쳐버리면은 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반드시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서진 이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네, 여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동물들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한 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어떠한 그 문제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우리가 이 인구의 변화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인구하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구 변화. 이거 우리 좀 잠깐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진화론에서는요. 인류가
언제 출현했다고 하죠? 50만 년 전에 50만 년 전에 인류가 출현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인구가 어디겠냐? 2021년에 77억이라는 거죠.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는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그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77억이 되었다는 거죠. 자, 50만 년에서 77억 되는 것이 맞는지, 6,000년에서 77억 되는 것이 맞는지, 어떤 분이 그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이걸 잘 정리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 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떤 분인데 목소리 좋은 어떤 분이 만든 거를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인류가 50만 년 전에 출현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5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두 명이 있듯이 50만 년 전에 2명에서 시작을 해서 50만 년 후에 77억이 되는가, 이거를 아까 계산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아까 그 계산식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분이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분이 계산한 게 아니라 이것도 아마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그 창조과학회 그 과학자이신데 그분이 하신 것을 이분이 이렇게 차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는 아까 말한 대로요, 기하급수로 증가합니다. 2명이 4명이 되고 8명이 되고, 그러니까 1세대는 2명인데요. 이제 2세대가 되면은 아이를 둘 낳았을 경우에, 남자 여자로 둘 낳았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4명 또 8명 대충 이제 이렇게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이제 2배씩 2의 n승분 2배씩 이게 증가를 하는 거죠. 때문에 인구 증가율은 이제 이렇게 산술급수식에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산을 해봤대요. 진화론에 의해서 50만 년 전에 인류가 시작되었다면은 그때가 2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가 0년이고요. 그래서 이게 50만 년이 여기 지난 때 도대체 2명씩 계산을 하면은 이게 몇 명이 될까? 이거를 계산한 거예요. 이게 막 고등학교 때 배웠던 로그가 나오고 막 별게 다 나오죠. 그래서 이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500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두 사람이 부부 있죠, 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4명이 될 때 걸리는 기간을 몇으로 봤냐면 500년으로 놓은 거예요. 500년.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500년 살지도 못하는데 오늘날은 우리 뭐 한 30년이면은 아이들 둘 낳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번 500년으로 놨다고 치고, 그래서 이의 첫 번째 해는 이제 2명인데 500년이 지난 뒤에 4명이 됐다고 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1000년이 지나면은 몇 명이 되겠어요? 예, 곱하기 2니까 4, 2, 8, 8명. 근데 여기는 2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00년이 지나면 2의 11승 2048명이 된대요. 5000년이 지나면 500년에 2명씩 늘어나니까 50만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2의 10K명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좌좌좌좌좌좌 계산을 해봤더니 도대체 여기 그러면은 50만 년이 되려면은 2의 몇 승인가,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이 계산을 하니까 이게 n이 1000이래요. 1000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인구가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나온답니다. 얼만큼 나오는가? 자,
진화론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 내용으로 보면은 500년에 4명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대가 이렇게 쭉 흘러가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77억. 인구가 지금 현재 77억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500년에 2명.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500년에 2명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예.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일단 그렇다고 치고 해보자 했더니 33세대쯤 되니까 이 77억쯤 되는 거예요. 77억. 그러면 그때가 한 15,000년, 16,000년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500년에 해가지고 가니까 15,000, 6,000년에 77억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인류 역사는 50만 년이라고 하잖아요. 50만 년. 그럼 이거는 15,000년밖에 안 지났는데 77억이 지난 거예요. 77억. 그러니까 이 인간의 500년 만에 지내는 것으로 엄청나게 느린 속도인 경우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계산도 뭐 너무 느리긴 하지만 그래서 50만 년에 3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그렇죠? 이 16,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33을 해야지 50만 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3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에 80억 가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어떤 분이 또 계산을 했대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 속도로 나가가지고, 인류가 50만 년이라니까. 그러면은, 이거 15,000년이 아니라 그냥 계산을 더 해보자. 해서 정말 50만 년이 되면 도대체 인류가 몇 명이나 되나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 0 해놓고요. 요게 300이죠? 이게 300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은 10이죠? 10의 2는 100이죠? 10의 3은요? 이게 1000이죠? 그러면은 요게 하나씩 증가할 4는 만, 5는 뭐죠? 10만, 6은 100만 이렇게 가는데 이게 300이에요. 300. 그러니까 10이 300개가 붙어야지 공이 이 뒤로 300개가 붙어야지만이 이게 50만 년 동안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 숫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50만 년에 이 인류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숫자가. 인구가 이 정도 돼야 된답니다. 인구가. 이게 300개래요. 제가 안 세봤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그래서 또 이거를 어떤 분이 또 그 교수님이 이거를 또 계산을 해봤나 봐요.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더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10에 300승이면은 100억에 10승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인류가 사람 한 사람의 부피가 이렇게 계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0.1156 이게 뭐죠? 입방미터죠? 입방미터. 평방미터가 아니라 입방미터. 그러니까 부피가 이 정도 되는데 사람 한 사람이 이 정도 된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10에 300승만큼 있으면 얼마나 크냐?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지구, 태양, 태양계, 일광년, 우리 은하 이렇게 크기를 계산해 봤더니 입방미터로 계산해 봤더니 이 사람 부피를 가지고 이 사람 수를 계산해 봤더니 이 10에 64승 그러니까 10이 공해 놓고요. 이게 64개가 있는 거예요. 0이 뒤로 0이 쫙 있으면은요. 우리 은하계 아시죠? 은하계. 지구는 둘째 치더라도 태양계를 지나서 일광년이 지나가지고 은하계의 숫자, 은하계 크기만큼 커진대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인간 몸을 찰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붙였어요. 붙이면은 우리 은하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지구는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은하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은하만큼 커지면은 이게 은하가 뭐 제가 알기로는 얼마나 큰지 모르게 500억 광년 뭐 얼마 몇 광년이라고 하는데 500광년이라고 하나 얼마라고 하나 광년이 뭡니까? 빛이 1년에 도달하는 시간. 이게 이 광년이잖아요. 이 은하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1광년이 뭐 10의 49승 인데 이게 64 이것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도 아니죠. 이게 10의 64니까 이거 엄청난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화론이 주장하는 대로 어떤 사람이 이제 2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70억, 77억이 되려면은 도대체 몇 년에 2배씩 증가해야 되는가? 그죠? 몇 년에 2배씩 증가해야지 현재 77억이 되는가? 이게 이제 뭐 거의 50만 년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50만 년. 그러면은 이게요 15,000년, 15,000년. 그러니까 네 사람이 증가되는 데는 15,000년 걸린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인류 전체가 죽어도 도대체 15,000년이면은요 몇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 봤죠? 15,000년 될 때까지 30 몇 세대가 지나가잖아요. 4명이 되려면은 3만 년이 걸려요. 8명이 되려면은 45,000년에 16명. 이렇게 해가지고 진화론이 주장하는 50만 년, 인류가 50만 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구를 숫자를 세면은 15,000년에 2배씩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마치 과학이라고 하는 탈을 써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자기들이 이러한 그 계산들을 하고서도 말도 못 하겠죠. 그래서 진화론의 주장은 허황된 그러한 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4명으로 15,000년을 유지를 해야 돼. 계속 낳고 죽고 해가지고 4명이 되면 15,000년 뒤에 또 8명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것까지 생각했어요. 그럼 50만 년 동안 인간이 뭐 그렇게 증가하다가 멸종받을 수도 있지 않냐. 자연재해라든지 뭐 예를 들어 핵전쟁 뭐 그런 게 혹시 인류에 혹시 있었더라면 그래서 인류가 멸종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산을 해봤대요. 지금이 77억이잖아요. 인구가. 그러면은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서 100억대에 멸종 한번 하고 또 100억이 되면 멸종하고 100억이 되면 멸종한다라고 가정해서 우리 이전에 언제 한번 멸종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이 되어서 지금 77억이 되었다. 이런 가정을 해서 그러면은 50만 년 동안 그럼 몇 번 멸종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요. 50만 년 동안 인구가 가다가 100억이 되면 멸종하고 가다가 100억이 되면 멸종하고 이거를요. 5,000년에 한 번씩 멸종이 된대요. 그러니까 5,000년이 지나면 100억이 되는데 한 번 그래서 멸종을 총 100번을 하더래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 자, 이 창조론에서는요. 어떻게 되는가? 인구의 증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기 이제 아담과 이브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1656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이따가 좀 보겠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이 살아와서 누구까지요? 노아까지 이만큼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세대가 혹시 빠져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성경을 그대로 놓고 성경에 더 많은 세대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놓고 일단은 보자는 거죠. 1656년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만큼 증가했는지 있겠죠? 몇 명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멸망을 받았어요. 그쵸? 우리가 이제 멸종됐다라고 하죠. 인간종이 멸종됐어요. 그런데 8명만 남았어요. 8명.
8명 남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4,500년이 흘렀습니다. 이 4,500년이 흐른 동안에 77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게 지금 77억이 되려면은 여기에 그 도대체 몇 명씩 증가를 해야지 77억이 되느냐면은요. 몇 년에 2배가 됐냐면 성경의 어떤 그런 이명이라고 할 때 2명이라고 2명에서 시작했다라고 할 때 77억이 되려면은 150년마다 2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다 제껴두고 진화론이 2명에서 4명이 되려면은 15,000년 걸린다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2명이 4명이 되는 것은 얼마예요? 150년 걸린다는 거. 이게 누구 말이 더 막혔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보자면은 15,000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노아는 8명부터 시작했어요. 8명. 2명이 아니라. 2명씩 했을 때는 150년이지만 8명이 시작하면은 2에 2는 4 그죠? 이 3승인가요? 예. 이 8명부터 시작을 해서 77억 명 가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인 대로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아담으로부터 지구 홍수 뭐 이것들을 그냥 그림으로 일단 그려봤는데요. 자, 아담에게서부터 노아까지 10대가 지납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가 지나면은 도대체 몇 명이 될까? 10대 만에 10대가 지났어요. 그러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우리 박학근 권사님 하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권사님? 네, 맞았습니다, 권사님. 방금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을 낳았다. 뭐 두 사람 낳은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뭐 900살 살면서 930살 살면서 뭐 둘만 낳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그 셋, 셋 이렇게 세 사람 이름은 알고 있지만 나머지 그 자녀들은 엄청 많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나 못 가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이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이미 번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일어날 때까지 이 1656년이 지났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1656년이 지났다고 치고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656년이 지났어요. 노아 홍수.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one generation이 100년 산다. 일단 치고 100년 때 100년 만에 아이를 4명, 5명, 6, 7, 8, 9명 이렇게 낳는다고 치면은 100년에 이제 이 사람들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1656년이 지나면 몇 명이 될까? 만약에 4명을 낳을 경우에 여기가 뭡니까? 여기 2명이라고 했을 때 4명을 낳았을 경우는 1656년이 지나면 요만큼 되는 거죠. 10에 몇이에요? 요만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10에 6승. 그러면 10에 6승이면은 얼만큼이에요? 동그라미 6개죠.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명이죠. 근데 만약에 9명 낳았다. 9명 낳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몇 명이에요? 9명 낳았으면 11승.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여기가 100억이에요. 100억. 어디가요? 요쯤 돼서 이 1600년 만에 100억이 됩니다. 9명씩 나왔다고 칠 경우에 9명씩 나왔다고 칠 경우 8명씩 나왔다고 칠 경우 9명이면 더 많죠. 여기에 11, 12 가까이 가죠.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부터 어디까지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중간에 세대를 빼놓지 않고 다 했다라고 해서 10대가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쳐도 그때 노아 당시의 인구가 약 100억입니다. 어디서는 90억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볼 때 노아 홍수가 뭐 얼마 몇 사람 없겠지 이런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지구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룡과 같은 큰 동물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사람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등치가 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현재 우리가 뭐 키가 커봐야 180, 190 뭐 이 정도인데 그런데 이 지구 환경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후에야 나빠졌지 그 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9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럼 900살까지 살았다면 사람들의 수명이 그 정도고 그렇다면 굉장히 건강했던 건데 그러면은 사람들의 몸이나 이런 것도요 지금보다는 아마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인류가 이렇게 90억 그 정도로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대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노아 홍수 당시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World Population Since the Creation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AD BC가 나누는 이제 예수님 시대예요. 여기가 요 AD BC로 나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약이고요. 여기는 구약이겠죠.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쯤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둘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은요. 여기 보이는 바대로 노아까지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보니까 90억이에요. 아까 그 계단대로 가면은 최소 8명 나왔다면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90억이 아니라 뭐 100억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인류 전체가. 예. 그러다가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요. 완전히 무너졌는데 몇 명이요? 8명. 8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몇이에요? 인류가 77억. 얼만큼 지났어요? 약 4,500년. 그때로부터. 맞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가 아까 말했죠. 그 500년에 2배씩 증가한다라고 할 때. 아까 저기랑 똑같이 진화론이 말한 것처럼 500년에 2배씩 증가한다고 진화론과 똑같이 계산할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요. 이게 1000대가 되면은 8사람이 아까는 이제 그 아담은 2사람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갔지만 이제 8사람이 500년에 2사람씩 될 경우에 10대가 지나면은 4,900. 그래서 이것이 쭉쭉쭉쭉 계산하다 보면은요. 77억이 되려면은 이것도 14,5천년 되죠. 14,5천년. 500년에 이 14,5천년 지금은 성경으로부터 4,500년 정도 노아 홍수로부터 4,500년인데 500년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50년이라고 한다든지 확 줄이면은요. 이게 엄청 줄어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가봅시다. 노아가 8명이었잖아요. 8명. 성경 계산대로 노아가 8명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당시에 누가 있었나 보세요. 노아가 여기서 죽었잖아요. 노아가. 자, 이 노아가 언제 죽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어요? 여기 56세라고 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56세일 때 노아가 죽는 것으로 이게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중간에 의미 없는 사람들을 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대로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면은 노아가 죽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중간에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뺐는지 이거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게 10대가 지난 뒤에 8명이 몇 명이 되는가 아브라함 때 인류가 자 8명이 아까 성경대로 성경은
뭐 150년에 이제 2배가 된다고 할 때 그렇지도 않겠죠. 150년에 두 사람이 아닐 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10대가 되면은 그 당시에 4,096명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 4,096년 좀 너무 적죠? 예. 엄청나게 많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아브라함이 혹시 이 대수가 더 뭐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15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충 이 4,200년, 300년이 지나면은 77억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좀 계산에 뭐 오류나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150년이라고 칠 경우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자, 인류가 90억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류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어떻게 해요? 떠날 때까지. 이게 같은 패턴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이 떠날 것이다. 그때가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은 이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 그가 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위에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때가 뭐냐면은 그 막는 자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막는 자가 옮겨질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그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했던 급작스러운 번성이 어떤 식으로 번성이 왔는가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왔어요. 자 보세요. 이게 1000년, 12,000년, 만년, 8,000년, 6,000년, 2,000년씩 이게 이제 됐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가 2,000년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은 뭐 이쯤부터 계산을 해도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언제부터예요? 여기 어디쯤부터 엄청난 이게 그냥 갑자기 곡선이 확 높아집니다. 이걸 좀 더 크게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인류의 인구 숫자가 1억 9천만이 1억 9천. 그러면은 이 BC 4천년 전, BC 4천년이면은 누구예요, 이게? 뭐 그 이전에 뭐 한 3,500년 다윗이 약 1,000년 정도 됐잖아요. BC 1,000년. 여기가 1,000년이네요. 1억 1천만, 1억 1천만. 전 세계 인구가 1억 1천만. 이 아브라함이 그 훨씬 이전이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4천년 BC 4천년. BC 4천년 전쯤이면은 3천만. 그래서 이 인류가 점점 발전하면서 언제부터 갑작스러운 증가를 했냐면요. 여기 보니까 1700년대, 1800년대쯤부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게 곡선이 그러다가 1850년, 1850년대에서부터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1850년에서 이게 뭐라고 써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1900년, 1850년에서 1900년, 50년 사이에 뭐 엄청난 속도로 막 사람들이 막 증가를 하면서 2000년에는 75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800년대에 이게 뭐 약 10억 정도 됐네요. 예. 여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1920년, 1960년,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요게 기간이 어떻습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두 배씩 두 배씩 계속해서 증가해 가지고 나중에 2100년에는 100억이 충분히 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은 멸망이 돼야 되겠네요. 네, 진화론으로 그렇게 가면 101번째 멸망이죠. 자, 이게 이제 그 결정적인 시간이 언제냐면요. 이게 산업혁명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 산업혁명이 약 1850년대쯤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 당시에 인구가 11억 7천만이었는데, 1850년대. 그런데 이때가 산업혁명으로 이제 공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고 점점점 괜찮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뭐예요? 인구가 막 폭발을 하듯이 막 급증하는데 또 한 번의 그 역사가 1950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의학이 이제 발달해서 점점 의학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니까 요때는 1850년에서 1950년 100년 사이에 10억에서 20억이 됐는데 약 2배가 됐는데 100년 사이에. 그런데 1950년에서 2050년 요때 어떻게 돼요? 24억에서 여기가 지금 75억인데 거의 이뭐 2배가 넘죠. 이게 2050년에는 이건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는데 이쯤에 70억이 훨씬 넘는 2배가 훨씬 넘은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의 삶이고요. 이게 보면은 위에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합니다. 개발도상국가가 이렇게 되고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그 인구 숫자가 좀 많지는 좀 거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발도상 국가에서 엄청난 인류의 인간의 증가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구 전망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앞으로 중국보다 인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나이지리아가 현재는 2011년에 1억 6천만인데 2050년에는 4억 3천만. 뭐 미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다 어디예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게 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중국 이건 공산주의고 미국 기독교 국가고 다른 나라들 어때요? 2050년에 끼지도 못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2050년, 2100년 갈수록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증가를 이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성장 추이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우리가 참고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1805년에서 1927년까지 2배가 되는데 122년 걸렸는데 이제 가면서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긴 좀 더 늘어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제 유엔 인구 기금 미 인구국에서 통계로 낸 거니까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못 하고 어쨌든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2050년에 90억. 인구 추이 시나리오. 만약에 인구가 그냥 이대로 별 문제 없이 자라간다. 고출산년으로 계속해서 즉 한다면 1355억. 이게 언제예요? 2100년. 2000년 언제예요? 이게. 어쨌든 이런 거 있습니다. 예. 하루에만 해도 하루에 21만 명씩 2006년도에 21만 명씩 인구가 증가했다. 이렇게 하는 통계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류의 멸망이 심판이 인구 증가 때문인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절대 아닙니다. 식량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예.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때문인가? 인구 증가한 시대의 종말적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서진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니라. 네. 그 인구가 증가한 마지막 시대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 옛뱀 곧 마귀가 누구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이 온 천하를 꿰다는 게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는 거짓말을 하는 존재. 이 존재를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이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누구겠어요? 이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 그러면은 거기 뭐겠어요? 거짓 교리, 거짓으로 된 성경 공부, 거짓 예배. 이게 지금 다 영적인 거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온 천하를 꿰는 마귀가 세상을 다 꿰요. 정치, 경제, 법, 사회 이런 거를 다 자기의 거짓말로 다 도배해버린다는 거죠. 정치도 거짓 경제, 정치, 경제, 뭐 역사 왜곡하고 언론 왜곡하고 종교도 왜곡하고 의학,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말, 거짓 교리, 거짓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거짓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가요? 인구가 증가한 마지막 시대의 종말적 현상으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언제부터 강력하게 일어났었는가? 옛날부터 있었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교회 전체에 번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예. 이 사단이 지금 이미 적그리스도가 활동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교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용이 내어 쫓겨가지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내어 쫓겨 이 땅으로 와 있는 그런 때가 되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 거짓이 온 세계를 덮어버리는데 정치부터 뭐 신앙까지 특별히 교회 안에 1800년대 이후에 이 1세기에서 뭐 5세기, 6세기 뭐 이럴 때까지는요. 교회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핍박을 이겨서 이제 막 이제 성장하고 있었을 때 뭐가 나타나요? 카톨릭이 나타나잖아요. 카톨릭이 나타나 가지고 교황 중심주의, 그다음에 성경을 버려버리게 하고 교회가 마치 자기가 교황이 교회의 머리니까 교회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세상을 속여왔어요. 그래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그나마 개혁교회 또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개신교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개신교 안에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왔어요. 자유주의. 그 자유주의 대표적인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앙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감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정.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감정입니까? 이거를 믿음을 감정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요. 우리 신학을 하셨던 분들 혹시 아시나요?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대표적인 자유주의 학자. 이게 지금 머리에서 막 맴도는데. 어쨌든 이런